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기대가 많으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면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 안 됩니다. 물론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닌데요. 특히 일기 신도시에 이미 살고 계시거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해결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망고쌤이 간단하게 재건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재건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실제로 얼마나 돈이 될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까지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를 하려면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건축의 간단한 원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실제로 얼마나 돈이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거든요. 왜 문제고 왜 그게 해결이 되면 돈이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재건축의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용적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용적률은 땅 넓이 대비해서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땅이 100평이 있죠. 100평에다가 건물을 100평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100%죠. 자, 그러면 건물을 200평을 올리면 땅은 100평인데 건물이 200평이니까 용적률이 200%, 땅 면적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300%까지 올리려면 건물을 300평을 지으면 됩니다. 제가 왜 여기서 300평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예요, 대부분.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맥스 30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용적률을 이해했으니까 재건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땅이 여기 100평이 있는데 건물을 2동을 지었어요. 이 건물이 각각 100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용적률이 200%죠. 200%의 용적률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걸 재건축을 한다는 거죠.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이쁜 건물로 2개를 지었어요. 이게 100평, 이게 100평이니까 용적률 200%로 지었네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들죠.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을 하나 더 짓는 거죠. 기존에는 용적률 200%로 지었는데 상한선인 300%까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기존의 200평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이걸 조합원 분양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기존에 있는 사이즈만큼 집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100평의 집이 남는 거죠. 이 100평의 집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이걸 우리는 일반 분양 수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일반 분양 수입이 있어요. 비용이 1000억인데 일반 분양 수입이 50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0억이 모자라잖아요. 이 500억을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담금이라고 불러요. n분의 1 하는 거죠. 그런데 분담금이 많으면 과연 재건축이 진행이 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비용이 1000억인데 일반 분양 수입이 만약에 1000억이에요. 그러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재건축을 하는데 1000억이 들었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1000억이니까 퉁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건축해서 새 집을 받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떨 때 더 진행이 잘 될까요? 분담금이 적을 때 재건축이 진행이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어떤 상황이냐?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보면 사실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현재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거의 200%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184%고 일산이 169%로 제일 낮은데 나머지 평촌 3번 중동은 200%를 넘어간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상한이 3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용적률의 상한이 300%인데 내가 34평이었는데 새로 집을 지어서 34평을 받는다 라고 하면 나머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용적률 300%에서 현재 용적률 뺀 만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미 180%, 200%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돈이 되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돈이 안 되면 재건축이 쉽지 않겠죠. 왜?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담금이 크면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분양가가 중요한데 지역마다 분양가가 달라요. 그래서 분당은 5천 잡았고요. 일산은 3,800, 평촌은 3,500, 삼본은 3,000, 중동은 2,700으로 잡았는데 이 분양가는 해당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고 이 분양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금 희망적으로 분양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세대로 분양을 했을 때 분담금이 용적률 300% 상한선까지 지었다. 그러면 분담금이 2천. 34평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대아파트 34평을 받으면 분담금이 2천이라는 거죠.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때요? 하시겠죠? 일산은 1억. 일산까지는 뭐 해볼만 한데, 자, 문제는 평촌. 3번, 중동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까지 분담금이 나온다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재건축이 힘든가요?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시세가 5천인데 20% 정도에서 30% 할인해서 분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무슨 이야기냐? 일반 분양을 5천에 할 수 있는데 시세가 그런데 20%, 30% 할인해서 4천이나 3,500에 하라는 거죠. 1,000만 원 싸게 일반 분양을 했다고 치면 20% 할인한 거니까 20%가 떨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 수입이 1,000억이었는데 8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만큼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분담금이 200억이 늘어나는 거죠. 일반 분양을 분양가 상한제로 할인하는 만큼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당은 1억 8천 정도, 일산은 2억 5천, 평촌 3번 중동은 4억 5천에서 5억 5천 정도까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분당은 2천이었는데 거의 2억이 되고 일산은 1억이었는데 2억 5천이 되니까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분담금이 크니까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 재건축에서 이익이 났으니까 입주하고 나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분양가 상한제 했을 때 이만큼 분담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만큼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그냥 1, 2억을 더 내라는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로 분담금을 2억을 냈는데 입주하고 나서 2억을 또 내래요. 그러면 4억이 되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기 신도시는 지금 기준이라면 재건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았는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법안으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희망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팍팍 진행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니까 수입이 커지는 만큼 뭐가 내려간다고요? 그쵸, 분담금이 내려간다. 수입이 작아지는 만큼 분담금이 올라간다. 그럼 수입을 크게 해주면 되니까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하면 되고 용적률을 더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기 신도시 일반 분양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한이 300%인데 400%로 풀어준다 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여야에서 다 400%, 500%로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용적률을 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은 노후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건데 여기서 불량주택의 기준이 안전진단입니다. 이 안전진단 기준이 지금 현재 기준이라면 1기 신도시는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 않습니다. 왜?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줘야지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재건축이 진행되어도 용적률을 400%는 해줘야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지고 안전진단도 면제가 되고 용적률도 400%로 올려줬다.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어떻게 될까? 요걸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이걸 해결해 주는 법이 뭐냐? 이게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앞다투어 발의를 했는데 지금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1년 동안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야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여당이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당이 안 된다고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표가 몇 표인데. 그래서 야당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될 거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고 희망적으로 용적률 400%가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안 하고 재건축 초과의 한수제도 안 했다. 그러면 이때 실제로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분양가는 그대로 했고요. 분담금이 용적률 300%일 때 이랬는데 용적률을 400%로 하게 되면 분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억 8천. 분담금이 마이너스다? 분담금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34평 집을 갖고 있었는데 34평 집 새 집을 얻고 5억 8천이 환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빨리 하자고 하겠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억 4천. 일산도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평촌도 분담금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할만할 것 같아요. 삼본하고 중동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500%까지 상향해 준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진행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없고 용적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면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1기 신도시만 사람이냐? 우리도 재건축 해달라.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여야가 처음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시작했는데 이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1기 신도시 외에도 신도시나 택지지구 많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도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이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으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서울 기준으로 보면 목동, 노원, 고덕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도 당연히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다 포함되겠죠. 일산도 포함되고 지방도 있습니다. 대전의 둔산동, 광주의 상무지구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기 신도시만의 특혜다. 이런 이야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중요한 거고 1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잘 진행이 되어서 1기 신도시나 노후계획도시들이 새 아파트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